We want Finland to be a country where every child can become anything and everyone can live and grow old safely and happily. 현역 총리로서는 세계 최연소 20살 때부터 정치활동에 뛰어들어서 정치적 엘리트로 성장하고 그 정점에 이르고 핀란드 정치 세대혁명, 젠더혁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34, 34, 32, 32. 요즘 핀란드를 상징하는 4가지 숫자입니다. 34세 총리와 내무장관 그리고 32의 교육장관과 재무장관이 핀란드 세네각의 주축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에게는 낯선 핀란드 정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서현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지금 있는 서현수입니다. 핀란드에서 이제 세계 최연소 총리가 선출이 됐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총리로 되기까지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네. 산나 마린, 핀란드 하민당의 정치인이고요. 34세입니다, 현재. 2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인데요. 싱글맘이었던 어머니가 나중에는 동성 배우자와 함께 사는 커플의 가정에서 가난하게 유년기를 보냈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제 15살 때부터 빵집에서도 일하고 잡지 배달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했다고 하고요. 땀별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살 때부터 정치활동에 뛰어들어서 사민당에 가입을 했고, 22살 때 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2019년 4월에 열렸던 지난 총선에서는 광역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으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마침 사민당이 일당이 되면서 교통통신부 장관직을 맡아서 현재 6개월 정도를 수행을 하다가 사민당 내부의 경선을 거쳐서 새로운 총리 후보로 선출이 됐고, 현역 총리로서는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산나 마린의 정치 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순탄하게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일종의 정치적 엘리트로 성장하고 해왔고 지금 이제 그 정점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컨대 프랑스에서도 30대 후반의 마크롱 같은 분이 이제 등장해서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크롱이나 프랑스의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산나 마린처럼 가난한 가정에서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것이죠. 거기는 굉장히 이제 엘리트 가정들에서 또 엘리트 교육 코스들을 밟아서 성장하는 경우라면, 산나 마린은 본인이 강조하듯이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핀란드 또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시스템, 평등한 교육 시스템, 이런 요소들 덕분에 자신이 지금 총리라는 자리에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리라고 하는 막중한 직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리고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론 그리고 미디어의 기본 시각은 산나 마린이 그동안 아주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역량들을 과시해왔고 무난하게 정부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핀란드나 북유럽 수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30대 총리가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새로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각이 이러하면 실제로 핀란드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꾸려진 상황인가요? 지난 4월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의원의 비율이 무려 47.5%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핀란드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 의회들이 이 여성 의원 비율을 보이고, 우리나라는 많이 나아져서 최근에 한 17%까지 온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핀란드 총선 이후에 당선된 의원들의 평균 연령을 또 살펴보니까 만 46세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 총선에서 만 56세 정도가 되는데 20, 30대 의원의 비율도 약 20% 가까이 달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던 뭐 정치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미 핀란드의 경우는 1906년에 유럽에서는 최초로 남녀 성인 24세 이상 모두에게 보편적인 참정권을 부여했던 그런 혁신적인 국가입니다. 특이한 것은 당시에 이미 여성들이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즉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받았다는 거고요. 실제로 1907년에 열렸던 첫 번째 근대 의회 선거에서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 중에 약 10%인 19명이 여성으로 채워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던 상황이죠. 핀란드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전면적인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4년마다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하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하고 실제 의석수 사이에 큰 불일치성이 없고 15세 때부터 정당 가입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 동의가 있으면 13세부터 가입을 할 수도 있기도 한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라든가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에 가입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고 그 가운데 일부는 정당들의 청년 조직들에 일찍부터 가입을 해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정당의 청년 조직들이 예컨대 그냥 그 정당의 보여주기식인 액세서리처럼 운영이 되는 게 결코 아니고 미래의 정당의 인재들을 충원하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을 한다는 것. 그 연장에서 시의원이 되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되는 사례들도 20대부터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30대 정치인의 출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적이 있죠. 역사적 평가를 떠나가지고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다 30대 때 정치 리더들로 활동을 했던 분들이었고요. 또 오늘날 이미 우리 사회 주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이른바 86세대도 20대 때부터 학생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에 뛰어들었고 30대 때 이미 정치에 입문한 분들이 이제 주류를 이룬 그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의 경우에 민주화 이후 특히 IMF를 겪으면서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의 어떤 사회구조 개편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단 한 명만이 전체 유권자를 대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표들은 심지어 과반을 형성하더라도 사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이미 각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룹들이 충분히 대표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초래가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런 변화와 개혁들이 지체가 되면서 심각한 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핀란드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서현수 박사님 고맙습니다.